똥개도 개 밥그릇을 엎으면 똥 싸고 집을 나간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. 저도 그 말에 동의합니다. 아무리 가진 것 없고 힘없는 약자라고 해도 그 약자의 것을 다 뺏어가려고 하면 그 약자도 절대 가만히 있지 않는다라는 겁니다. 지금은 무수히 많은 약자들이, 서민들이 다 뺏기게 생겨서 들고 일어나서 밀란을 일으킬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민심들이 심상치 않죠. 주식시장만 보더라도 상법 개정이 될 것 같습니다. 물론 이번에 될지 아니면 시간이 조금 더 걸릴지는 두고 봐야 할 겁니다. 근데 확실한 건 지금 재벌가들 그룹에 있는 그 족벌가 놈들이 너무 많이 중국상장하고 주주들의, 개미들의 피해를 너무 많이 끼치다 보니까 이 개미들이 이제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죠. 오죽하면 국장은 원수한테나 그나라고 얘기하겠습니까? 미국의 나스닥이 주가가 출렁거리고 테슬라나 엔비디아가 주가가 저렇게 반토막이 나고 마이너스 25% 나고 해도 그래도 미국장이다라고 주장할 정도로 한국 국장에 대한 불신이 상당합니다. 최근에도 이제 하나 에어로스인가요? 거기도 마찬가지고, 그 전에 LG CNS 그러한 사례들이 너무도 많다 보니까, 개미들 지옥으로 만드는 주식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국장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죠. 그게 참 무서운 현실입니다.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내다봐야 할까?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? 결국은 돈 뺏기고 돈 뜯기는 개미들이 가만히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. 어느 정도껏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. 지금의 정부, 국회의원들, 정치인들, 경제인들 모두 다 한통속입니다.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. 부동산 시장에 이 가격을 이렇게나 거품을 키운 것 도대체 뭐 때문일까요? 터뜨리겠다라고 수작질한 거 아닙니까? 그리고 그 터뜨리면 누가 손해를 봅니까? 누가 뒤집었습니까? 보통의 사람들, 평범한 사람들이 이 사기당해서 연끌하고 온갖 이렇게 무리를 다 했잖아요. 그래서 그들이 이제 수십 년 동안 금융권에 잡힌 물고기 되는 거고, 못 버티는 사람들은 경매처분 당해서 집 뺏기고 평생 빚쟁이로, 신용불량자, 채무불이행자로 되게 우울하게 살아가는 거죠. 사람들은 자꾸 잊어버리고 착각하고 하는 게 있는데, 빚을 한번 지면 죽을 때까지 그 빚은 따라다니고 죽으면 빚이 소멸되는 게 아니라는 거. 빚은 죽으면 자기 자식에게로 넘어간다라는 거. 그게 무서운 현실입니다. 그 무서운 현실을 잊어버리고 살면 어떻게 됩니까? 참 서글퍼지는 거죠. 참 우울해지는 거다라고 봐야 됩니다. 무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. 이 무서운 시대에 비치게 만든 그들이 악마들이고 빌런들이고 인간 말종들이고 사기꾼들이라고 봐야죠. 금융권들이, 그리고 건설업체에서 얼마나 많이 떠들어댔습니까? 월죽신이니 신축 아파트니 이런 개소리들을 다 해댔습니다. 거기에 걸려든 사람들이 전부 다 되게 힘겨워지는 거죠. 되게 어려워지는 겁니다. 그런 어려움, 그런 충격, 이런 것들 전부 다 어떻게 봐야겠습니까? 아마도 죽을 때까지 그 빚에 짓눌려서 살아가는 거죠. 그런 무서운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. 우리가 이런 상황인데 이런 처지로 내몰린 이들이 가만히 있을까? 그냥 시키면 네네네 이러면서 과연 그러고 지낼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. 아마 그 개 중에는 몇몇들은 지금의 경제인들 혹은 정치인들 관련해서 가만히 놔둘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. 일본에서 아베 전 총리가 그렇게 됐죠. 그런 일들이 한국에서도 아마 비일비재하게 벌어질 것 같습니다. 그럴 수 있는 건들이 너무도 우리 주변에 많이 쌓여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참으로 우려스럽고 충격적이고 놀라운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. 참 서글픈 현실입니다. 이런 우려스러운, 이런 염려스러운 상황들이 계속되면요, 똥개가 똥 싸고 집 나가는 거와 똑같은 거죠. 그게 지금 이제 벌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. 저는 몇 차례 계속 말씀드렸지만 김원수 작가의 뜨거운 피라고 하는 소설을 좋아합니다. 거기에 보면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. 아무리 늙은 깡패라 해도, 건달이라 해도, 힘없어도
자기 밥그릇을 빼앗아가려 하면 죽기 살기로 덤벼든다고. 그러면 그 늙고 힘 빠진 건달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보다도 무서운 모습을 보인다고. 절대로 물러섬이 없다고. 그러므로 사람을 절대로 궁지로 끝까지 몰아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.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살아간 이 현실을, 이 삶을 잘 견디고 잘 극복하려는 마음들이 강합니다. 그런 마음,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밥그릇까지 다 빼앗아 가려고 들면 가만히 있게 되라는 겁니다. 가만히 있어도 되냐라는 겁니다. 참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. 지금의 시대에 너무 많은 충격, 너무 많은 쇼크, 너무 많은 혼란들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. 괴롭히고 있죠. 학교 다닐 때 힘없는데 구석에서 힘없이 숨죽이고 있는데 덩치 큰 건달처럼 생긴 놈이 와서 자꾸 건드립니다. 툭툭툭 빵셔들 시키려고 하고 괴롭히려고 하고. 근데 그런 놈들에게 그 빵셔들 안 당하고 호구 안 되려면요, 비록 몸집 작고 쪼만해 보여도 쟤 건드리면 또라이 짓 한다 라는 걸 보여줘야, 미친 짓 한다라고 보여줘야 안 건드리는 거죠. 그런 모습을 지금의 서민들, 국민들이, 개미들이 보여줘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은 예사롭지 않습니다. 이 예사롭지 않은 시국을 우리가 살아오고 있는데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의 모습을 하고 갈지, 어떤 모습으로 지내게 될지 잘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쉽지 않은 삶인데 이 삶을 그저 참고 견디고 그냥 꾸역꾸역 버티는 것만이 능사인지, 아니면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건 당연히 필요한 모습이고, 그러는 중에도 자기 마음속으로 자기만의 칼을 갈아서 이 세상을 향해 내가 절대로 우스운 놈이 아니다라는 걸 한 번쯤은 보여줘야 되는 건지, 뭐가 맞고 뭐가 틀리는 건지 사실 좀 헷갈리기도 합니다. 아침 마음은 이래고 저녁 마음도 이렇게 바뀌고 왔다 갔다 하니까 말입니다. 근데 결국에는 나의 소중한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좀 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좀 더 더 깊은 거 살고 절대로 나의 소중한 것을 내주지 않겠다라는 각오로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렇게 살아가야, 그렇게 지내야 우리가 또 우리의 삶을 또 계속 유지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겁니다. 살아가는 삶이, 현실이 녹록지 않지만, 예사롭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는 또 살아가야 되니 말입니다. 천천히 차근차근 말입니다.